여러분 요즘 주식시장 보면서 정말 멀미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루는 4% 급등했다가 다음날은 3% 급락하고 서킷 브레이커가 위로 걸렸다가 아래로 걸렸다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습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라는 숫자가 주는 중압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경신할수록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십니다. 이거 고점 신호 아니냐, 외국인들이 다 팔고 떠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제가 데이터를 뜯어보고 수급의 껍질을 벗겨보니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적인 시그널이 포착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 시장을 뒤흔드는 변동성의 진짜 정체와 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진퇴양난에 빠져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지 그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려고 합니다. 공포에 떨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멘탈 확실히 잡히실 거예요. 자,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주체 솔직히 말해서 외국인입니다. 최근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 5300포인트 위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하방 베팅을 하고 있는데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고 콜 옵션을 매도하면서 한국 증시 이 정도면 꼭지다.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들의 논리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너무 많이 했다. 이제 실적 검증의 시간이 오면 주가는 부러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작년 12월 선물 만기 이후부터 줄기차게 하락에 베팅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나죠. 외국인이 팔면 무너져야 할 지수가 안 무너집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단단하게 버티고 튀어오르는데요. 도대체 누가 이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을까요? 바로 동학개미 즉 우리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개미가 아닙니다. 빚내서 잡주를 사는 개미가 아니라 ETF와 연금 계좌를 통해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를 묵묵히 사모으는 스마트한 자금이 시장의 하단을 콘크리트처럼 지지하고 있는 건데요. 예탁금도 늘었지만 펀드나 랩 어카운트 같은 간접 투자 자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돈이죠. 이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더 빠져야 우리가 돈을 버는데 왜 안 빠지지? 지수가 안 빠지고 버티니까 하락에 베팅했던 외국인들은 손실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주식을 사야 하는 환매수 상황에 몰리고 있는데요. 최근 장 막판에 외국인이 갑자기 선물을 1조 원 넘게 순매수하여 지수를 끌어올리는 기이한 현상 보셨나요? 바로 그들이 갇혀서 발버둥 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결국 지금의 변동성은 하락의 전조가 아니라 외국인들의 오판과 강해진 국내 수급이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건전한 힘 겨루기 과정이라는 거죠. 외국인들은 숏 포지션을 청산해야만 하는 압박을 받고 있고 우리는 그 물량을 받아먹으며 지수를 지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하락을 예상했던 가장 큰 이유 바로 AI 투자 고점론에 대해서도 반박을 해볼게요. 구글, 아마존, 메타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 수익 모델도 없는데 투자를 줄일 것이다. 이게 비관론자들의 핵심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AI 시장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 지금 빅테크들의 경쟁은 투자에서 얼마 벌래 하는 투자 수익률 게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밀리면 죽는다라는 생존 게임이 되는데요. 이 시장은 2등이 없습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조일 뿐이죠.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난다고 투자를 줄인다. 그 순간 도태되고 회사의 미래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구글이 검색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 메타가 플랫폼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피를 흘리더라도 투자를 멈출 수가 없다는 건데요. 게다가 이건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국가 대항전으로 번졌습니다. 미국과 중국, 중동 그리고 각국 정부가 AI 주권을 갖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가 정점을 찍었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순진한 발상입니다. AI 인프라 투자는 이제 겨우 시작 단계일 뿐이니까요. 여러분 시장 한 구석에서는 신임 연준 의장 케빈 워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 매파라던데 유동성 다 회수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과도한 공포였습니다. 케빈 워시의 철학은 금융시장에 거품은 걷어내되 실물 경제에는 돈이 돌게 하라는 것이었죠. 즉 쓸데없는 자산 버블은 작겠지만 AI나 반도체처럼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를 막을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금리를 낮춰서 기업들이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난 주말 사이 시장이 반등한 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니네라는 안도감이 퍼졌기 때문이었는데요. 연준 의장 이슈는 단기적인 노이즈일 뿐 거대한 AI 흐름을 꺾을 변수는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 출렁이는 시장 전혀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고점에서 무너지는 징후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하락을 원했던 외국인들이 탄탄한 국내 수급에 막혀서 쇼트, 스퀴즈를 당하며 뱉어내는 비명소리일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변동성을 이용해야 하는데 외국인이 억지로 누르려다가 실패해서 다시 사들일 때 시장은 더 강하게 튀어오르게 됩니다. 지금 코스피는 기간 조정을 거치며 매물을 소화하고 에너지를 응축하는 중인데요. 이 과정이 끝나면 다시 한번 레벨
레벨업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포지션 절대 뺏기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ETF나 우량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엉덩이를 무겁게 버티는 것만으로도 이기는 싸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직관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브리핑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자면 여러분,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이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수를 방어하고 외국인 수급을 받아주는 든든한 국가대표들이죠. 하지만 우리 계좌가 폭발적으로 불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 안전함에만 취해 있어서입니다. 주식 투자의 정석은 분할인데 내 자산의 50%는 삼성전자 같은 대장주에 묻어두어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50%, 즉 우리 계좌의 앞자리를 바꿔주시는 공격수는 반드시 따로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영상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바로 그 공격수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싶다면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이 돈을 쓰는 곳을 봐야 합니다. 그 해답은 흔히 말하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필 소부장이어야 할까요? 주식시장에는 낙수효과라는 거역할 수 없는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HBM에 사활을 걸겠다, 파운드리에 50조 원을 쏟겠다라고 발표하죠. 자, 그럼 그 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공장을 짓고 장비를 사들이고 소재를 채워 넣는 데 쓰입니다. 즉, 삼성전자가 쓰는 돈은 곧 소부장 기업들의 매출이 된다는 건데요. 삼성전자의 매출이 10% 늘어나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덩치가 너무 크니까요. 하지만 시가총액 5천억, 1조짜리 장비 회사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장비 발주 딱 한 번만 제대로 넣으면 그 회사의 1년치 매출이 한 방에 찍힙니다. 영업이익이 2배, 3배 폭증한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영업 레버리지입니다. 과거 한미 반도체가 SK하이닉스 덕분에 10배를 갔듯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의 선택을 받은 제2의 한미 반도체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2016년인 지금 삼성전자가 대체 불가능할 정도로 의존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제가 밤새워 리포트를 뜯어본 결과 정답은 HBM4와 유리 기판 섹터에 있었습니다. 그냥 종목 이름만 듣지 마시고 왜 이 기업이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들으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섹터 HBM4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이제 HBM은 누가 더 높이, 더 얇게 쌓느냐의 싸움입니다. 칩을 12단, 16단까지 쌓아야 하는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접착제를 바르고 칩을 붙일 때 찌꺼기가 남거나 열 때문에 칩이 휘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해결 못하면 불량품이 되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구원투수가 바로 PSK홀딩스입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디스컴 장비는 칩을 붙이기 전에 표면의 찌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줍니다. 쉽게 말해 접착이 잘 되도록 청소를 해주는 건데 적층 단수가 높아질수록 이 장비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이기도 한데요. 삼성이 HBM4로 가면 갈수록 PSK홀딩스의 장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오테크닉스인데 웨이퍼가 종이자처럼 얇아지는데 이걸 예전처럼 물리적으로 칼날로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 깨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레이저 커팅인데 레이저로 칩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정밀하게 잘라내는 기술, 그리고 열 처리를 해주는 어닐링 기술. 삼성전자가 HBM 수율을 잡기 위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파트너사가 바로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자, 두 번째 섹터 유리 기판인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기존 플라스틱 기판은 열에 약해서 휘어지죠. 고성능 AI 칩을 못 버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활을 걸고 유리로 바꾸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필 옵틱스를 주목해야 합니다. 유리는 딱딱해서 구멍을 뚫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깨지니까요. 필 옵틱스는 유리 기판에 미세한 구멍을 뚫는 TGV 장비를 세계 최초로 양산해서 삼성 전기에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유리 기판 시장이 열리면 가장 먼저 장비를 들이밀 수 있는 퍼스트 무버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YC캠입니다. 유리 기판을 만들려면 특수 화학 소재가 필요로 합니다. 유리에 코팅을 입히고 깎아내는 특수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죠. 이미 시제품 평가가 진행 중이고 양산이 확장되면 소재 기업 특성상 마진율이 엄청나게 찍힐 겁니다. 자, 이 기업들은 단순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로드맵 길목을 기술력으로 틀어지고 있는 톨게이트 같은 기업들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 정말 좋은 기업들인데요. 하지만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기업들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담으라고 할 거였다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계좌를 2배, 3배 바꿔줄 히든 종목은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공개할 이 종목, 놀랍게도 주식 경력 10년이 넘은 베테랑들도 놓치고 있는 종목이 됩니다. 심지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삼성이 공정을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독점적으로 물량을 대고 있는 기업이 됩니다. 옛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죠. 딱 그 꼴인데요. 사람들이 설마 이게 오르겠어 하고 무시할 때 이미 여의도 사모펀드와 스마트한 외국인들은 조용히 바닥에서 지분 매집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누군가 쓸어 담은 흔적이 너무나 명확한데요. 삼성전자의 HBM4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을 쥐고 있는 이 기업, 공시 하나만 뜨면 점 상한가로 문 닫고 날아갈 이 종목,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그 비밀을 풀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계좌를 붉게 물들여줄 제2의 한미 반도체가 될 히든 리포트, 지금부터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릴 거니 집중해주세요. 우선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내려보시면 댓글창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링크로 삼성이라고 딱 2글자만 보내주세요. 남들이 다 아는 흔한 종목 말고 진짜 세력들이 매집 중인 이 히든 소부장 종목 분석 리포트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부 자동 발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의심하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신청해서 정보를 받아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날아가는 차트를 보며 땅을 치고 후회하시겠죠. 기회는 준비하고 행동하는 자에게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목 추천을 빌미로 시청자에게 금전 요구, 유료 리딩, 텔레gram 가입 등 불필요한 절차를 일체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사칭 사기만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게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 구독과 좋아요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더 높이 날아오르는 소부장의 모습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8년까지 국내 주식시장은 날개를 달고, 아니 로켓처럼 솟구칠 거란 전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또다시 10년, 아니 20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